한국 디지털 콘텐츠 학회를 창립해서 14년간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 2호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학세계 등단 시인이자 여행작가, 그 다음에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부회장, 세계 문인협회 지도자 양성과장 교수, 대한예술 장로회 한성교회 목사, 한국산업카운슬러 협회 이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서는 인성 세상을 이끄는 템 등 20권이 있고요. 대략 제 소개고요. 2016년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가 전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물론 방송국도 다 장악을 했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국을 다 장악을 하면 뭐 국민들이 뭐 뉴스를 얻을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쿠데타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해외에 휴가 중이었는데 이게 6일 전화로 끝났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그 1등 공신은 SNS 소셜 미디어다. 터키 대통령이 CNN 앵커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서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CNN을 통해서 전체 일신이나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게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그 쿠데타에 참가한 그 국민의 아들들, 그런 군인이나 이런 게 다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세상은 전에는 자 MBC, KBS, 제가 이제 MBC 입사할 때만 해도 MBC와 KBS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가진 그 방송사가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콘텐츠보다도 정말 그런 그 지상파 방송사를 통하지 않으면 뭐 내가 어디 이렇게 알릴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중파 방송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케이블 방송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그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요즘에 한 30분 아니면 10분 영상도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길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냅북이나 이런 데서는 뭐 6초, 10초, 15초 짧은 그런 임팩트 있는 영상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미디어가 주력 미디어가 좀 변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자 이미 시대가 변했는데 얼마나 지금 스마트해지다가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그때는 밥도 잘 못 먹던 시절도 있고 이런 얘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되고 라떼는 말이야 뭐 라떼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잘 먹고 풍채도 있고 그런 거 사장님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날씬해지느냐 슬림해지느냐가 관심이에요. 뭐 간헐적 다이식이다, 뭐 저탄고지다, 뭐 여러 가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밥 공기를 보면요, 1940년대에 680ml인데요, 지금 한 190 정도니까 이 밥그릇이 한 3배예요, 3배. 근데 이것도 많다고 우리 많이 안 먹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미 스마트한 세상이 됐다. 그래서 폰도 갈수록 얇아지고 노트북도 가벼워지고 이렇게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제 모바일 퍼스트도 옛말이다.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모바일 온리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모바일만 가지고 모든 게 처리되는 세상이 온다고 해요. 모바일만 가지고도 쇼핑하고 콘텐츠도 보고 뭐 글도 올리고 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그런 모바일 시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미디어 기기예요. 내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 위치도 다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구나 우리 가게 옆에 왔구나 다 알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바일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모든 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바일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미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전 같으면 뭐 상명하복이다. 어떤 조직에서 1대1로 딱 하니까 누구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1대1로 다 보내는 걸 문자로 언제 와라 뭐 하면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문자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의견을 누구나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저절로 모아져요.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앞에 내가 그 모임의 공창회 회장이다 해도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집단 지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혼자 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대1에서 지금은 N대 N 수평적인 집단주의가 이제 대세로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그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의사소통 도구나 방식이 진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전에는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도 버티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자,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 나중에 스마트폰 인터넷 되는 걸로 나왔을 때 옛날에 통화만 되는 거 알뜰폰이나 휴대폰 막 버티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나중에는 다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버티면 안 돼요. 너무. 그래서 전에 아까 MBC, SBS, KBS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이제 대중매체, 이제 지상파 방송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매체에서는 채널을 가진 그런 기관이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만 그냥 언제 방송을 한다 그러면 기다리고 여로가 몇 시에 하든가 그러면 다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개인 미디어 아무나 그냥 자기 이름에다가 TV라고만 하면 내가 방송국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정말 MBC 직원으로 1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다 TV 사장님이셔요. TV 내가 어느 TV 사장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인데 아무 데나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이게 대화할 때 대화가 불편한 건 뭐냐면요,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내 주장만 하거나 전달만 하는 건데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도 경청을 하고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이제 행복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어디 모임을 가도 노인대학을 가도 문화원을 가도 어디 가도 행복 특강, 유머 스피치, 박수 칩시다, 이렇게라도 행복해야죠. 난리죠, 우리나라는. 다 행복합시다. 그래야 그 약효로 좀 행복이 가요.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도 가면요, 상당히 좀 순수하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 같지만 얼굴은 행복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옆집하고 비교해야 돼. 내가 잘 됐다 해도 내가 혼자 잘 돼야지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자고 많이 하고 행복을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면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버드대가 들어가야 권위가 있어 보이나? 하버드대에서 78년간 이게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요, 노후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뭘까요? 여기는 우리 관악진부의 좀 박배란 선생님 평상시에 영상도 정말 많이 올리시고 그러는데, 인간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인간관계도 잘 닦아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중요해요. 돈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인간관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 시니어들은 대개는 은퇴를 하잖아요. 저도 은퇴를 하고,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법이 있어요. 몇 세면 은퇴해야 된다. 그래서 은퇴를 안 할 수 없어요. 그 은퇴를 하면 아마 은퇴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같은 직장 동료 어울릴 때는 얼마나 친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막 어디서 하고 뭐 화도 뭐 있으면 많이 오고 그랬는데 퇴직을 하고 몇 년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다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어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SNS 활발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이제 자주 못 뵈니까 우리가 SNS로라도 많이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NS로 새로운 친구를 알고, 자, 우리가 이미 알았던 친구는 혈연관계, 지연관계, 직장이었다면 지금은 나하고 생각하는 거, 공감대가 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또 나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단 온라인에서 알게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월요 합동 세컴이나 또 여기서 또 트레킹이나 어디 다니는 모임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월요 합동 세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는 멋진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중요하다. 자, 은퇴 후에 달라지는 5가지를, 대표적인 5가지를 살펴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은 받으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 자유시간이야 이게 정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래서 이제 한때는 어떤 분들은 공원에 어디 누구 만나러 간다고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있다가 퇴근할 때 되면 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산으로 출근했다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산은 또 이게 젊을 때나 그렇지 이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 아프면은 산에 자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그 다음에 명함이 없어지고 호칭이 달라진다. 사실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명함을 어떤 걸 들고 다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저도 그래서 퇴직한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퇴직하면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그분이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퇴직하면 명함을 줄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라도 넣어서 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명함을. 그래서 하다못해 뭐 사다보면 코리안 시니어스 회원 저 어디 무슨 어디 지부에 은평지부 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은평지부도 제가 한 5년 정도 은평에서 살았습니다. 동작지부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거기서 좀 많이 살았습니다. 관악지부는 제가 대학교 다니는 관악. 영등포지부는 제가 다니는 직장 여의도이기 때문에 영등포. 그래서 이제 호칭이 달라져요. 직장 다닐 때는 어디 가도 뭐 박사님, 선생님, 부장님, 이사님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뭐라고 불러야 돼?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저기요 그러더라도 아저씨, 아줌마, 어르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호칭이 달라지고 관계가 단절돼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연락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연락처가 지금 스마트폰에 한 5,300명은 있는데 제가 사진도 다 넣어놨어요. 근데 막상 어디라도 전화해야 되겠다 하면 솔직히 전화 별 데가 없어요. 갑자기 뭐 할 용건이 없는데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대출이 제한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변화한다.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이게 밥 3끼를 같이 먹고 하루 종일 관계가 또 좋아질까요 이게? 저는 그 주례할 때 따로 또 같이라고 주례를 해요. 따로 또 같이 서로 존중을 해줘라. 그 사람의 활동 무대가 있잖아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각자 따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면 집에 와서 만나면 대화거리가 풍성해져요. 근데 하루 종일 붙어 있기만 하면 대화도 단조롭고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도 매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은
아내가 쉬지 않으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서 그 시니어들의 디지털 라이프 역량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은퇴 후에 이렇게 생활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불평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무슨 스미싱이다 하여간 많이 날라오는 거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도 우리가 많이 이거에 알다 보면 방지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몇 명이서 앉아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찍었어요. 그걸 유튜브에 올려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거기서 와서 내가 떠들던 연습을 했거든요. 이게 모여서 격이 없이 떠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명이 격이 없어서 막 장난처럼 따라하고 했는데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제가 전화해서 그거 좀 내려달라고 몇 번 해가지고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런 위험이라는 게 막 큰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프라이버시도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런 것도 내가 좀 알아야 그런 걸 대처를 하고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인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활용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자, 액티브 시니어는 뭐냐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는 소비 생활도 즐기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사회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요. 사회 활동도 그 전에는 우리가 경제 활동만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디 봉사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본인들의 어떤 재능을 이용을 해서 봉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어르신 일자리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전부 청소하고 경비하고 뭐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시니어들도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월등한 역량을 발휘를 했었는데 왜 뭔가 재능을 발휘할 일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도 근데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여행보다도 휴식 여행을 선호해요. 사실은 저도 자유여행가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대한민국 지식 포럼에서는 이제 인생은 여행이고 여행은 행복이다 해서 여행 특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여행 발 닿는 대로 가는 여행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전환하고 이런데 휴식 힐링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렴한 옵션과 물가로 장기간의 체류 여행도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동남아나 어디 가가지고 한 달이나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요가 클래스도 참여하고 새소리 들리는 길을 좀 거닐면서 여행이라고 해서 보통 단체 여행처럼 막 하루에 몇 군데를 빨리 많이 돌아보느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여행도 좋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제가 아무리 올라가지고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과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제가 확실히 멀티미디어 요소 중에서 막 빠지면 정말 안무가 빠지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건 내가 지금 가는 대로 충분히 붙여주면 내가 오늘 봤을 때 그 모델이 뭔지도 모르고 모델이 내가 그때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어떤 분야나 이거 다 못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어디가 한 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올라가 있고 저거를 기획을 한 사람 진짜 커피도 만들지 아예 그 연두에 두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어떤 디지털 라이프 스킬이 필요할까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앱은 뭐 무수히 많아요. 근데 뭐 앱 하나만 잘 써도 어디에 막 전문가라고 강의하고 다니고 자꾸 어디에 강의 어느 전문가 강의들은 되게 앱 하나 사용 설명서요. 챗GPT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 먼저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그 사람이 먼저 사용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 것도.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법도 역시 인터넷으로 뭐 메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NS나 쇼핑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술 위험 요소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기 관리나 유지 보수는 우리가 AS 받으러 가면 다 잘해주는 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네요. 스마트폰하고 인터넷만 잘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SNS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보여주는 것만 방송사에서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볼 수 있고 내가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이 SNS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렇게 많은 SNS 채널에 머리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쓰면 돼요. 뭐하러 이렇게 많이 요즘에 뭐 전자제품이나 뭐나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가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그것만 불편 없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유를 넘어서 경험의 시대라고 그래요. 전에는 레코드 테이프나 뭐 레코드판이나 뭐 카세트 테이프인가 해서 다 개인이 사가지고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어느 가수의 뭐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두고 쌓고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집에 책꽂이에도 뭐 착한 쌓아놓고 책을 많이 쌓고. 근데 요즘에는 저도 틈만 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테이프 있는 거 다 버렸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어디를 통해서든 그냥 들으면 되니까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험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책을 사서 보는 것도 그 사람의 경험을 산다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여행에서 내가 뭘 들고 오나요? 내 머릿속에 담고 내 마음속에 담고 오잖아요. 그 경험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유를 넘어서 경험의 시대다. 그래서 SNS도 결국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SNS, 소셜미디어 용어는 많은데 너무 저런 거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SNS나 소셜미디어나 거기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SNS에다가 블로그를 합쳐서 소셜미디어는 더 포괄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결국 뭐냐?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그 다음에 이 블로그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밴드, SNS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다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사용자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특성, 우리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거, 그걸 사용하면 된다 그러죠. 인스타그램이 사실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일상에 어디 가다가 사진만 찍어서 올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 밑에다가 사진 제목만 달아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진이나 이미지를 많이 어디서 다루거나 사진을 많이 찍거나 디자인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짧은 비디오를 올려가지고 서로 친구끼리 공유하는 그런 SNS 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동영상 제작이 용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영상 제작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 동영상 찍으면 다 찍혀요, 이게. 그래서 그 외모의 개성이 있거나 말하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해요. 제가 외모가 잘생겼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외모의 개성이 있거나 그냥 자신만만하거나 내가 뭐 그냥 철판 둘렀거나 그러면 이거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이크업이나 요리, 게임, 교육 등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실시간 중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 모임이 없을 때 전부 이게 중계를 했잖아요. 줌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뭐 그런 거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블로그는 체계적인 글이나 콘텐츠 제공이 용이한 경우에 이 경우는 황간의 농장이라는 건데 그냥 복분자나 어디 농장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그냥 올렸어요. 여러분들 카페 글 올리듯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생활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일과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복분자나 옷이 이런 걸 판매한다고 띄우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이 클릭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블로그가 어떤 개인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즈니스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는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인기를 얻음으로써 긍정적인 성취감을 얻고 그 다음에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댓글을 달고 답을 하고 더 그렇게 소통할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도 뭐 유사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그 사람들 거의 가게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밴드나 블로그 이런 거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어떤 기관은 또 페이스북을 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관들도 있어요. 그리고 밴드나 카페는 좀 전담 운영이 가능한 단체가 좋죠. 그러니까 전담자가 있고 그 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블로그를 잘하느니 SNS를 잘하느니 누구는 잘한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왜냐면 컴퓨터과 교수라고 해서 지금 블로그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각각 돌아다니면서 SNS 전문 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 컴퓨터나 그쪽 전공을 했고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고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라도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빈도가 높아진 SNS로는 역시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SNS를 이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재미있고 시간이 잘 간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딱딱한 정보만 올려서 좋은 건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좀 가벼운 거 이렇게 재미도 있는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활동도 재미있는 이야기나 관심 동영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음식이나 사물 경치 등의 사진을 올리는 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올리는 걸 많이 보지만 또 쉽게 올리는 게 있어요. 되게 지나가다가 어떤 꽃을 찍었다든가 어떤 커피숍을 찍었다든가 어디 경치 이런 건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뭘 찍었다 이런 건 잘 올려요. 그리고 뭐
글쓰기가 어려우면 아까 사진만 올리면 돼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데다가. 그래서 요즘에는 비주얼을 기반으로 하는 SNS 열풍에 감성 사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래도 글보다는 장문의 메시지보다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가 더 큰 공감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된 다음에 4년 더라는 제목을 트윗한 건데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기쁠까, 재선하니까. 그리고 이 부부가 가족애가 아주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의 그냥 사진으로,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컴퓨터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 잘 만들고, 스마트폰 잘 만들고, 앱을 잘 만들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잘 사용하고,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어떤 분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주변에 TV 만들었다, 스마트폰 만들었다, 구글 만들었다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라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특강을 듣든 막 유명 강사 강의를 들어도 그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냥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전문가나 우리나 다르진 않아요. 내가 필요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SNS를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놀고 있는 채널이 어디인가? 우리 코리안 시인 연습 멤버들이 주로 뭘 사용하는가?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다음에 그걸 링크를 카카오톡 단톡방에 걸어요. 그러면 그것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반응하는 SNS, 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과정은, 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SNS 할 건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노는가, 그래서 그걸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필 만들고, 나는 어떤 걸, 나는 딱딱한 것을 올리겠다, 나는 사진이나 가벼운 일상을 올리겠다, 나는 재밌는 걸 올리겠다, 나는 웃기는 걸 올리겠다, 내 컨셉을 정해야죠. 그렇게 정한 다음에 글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글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올린 다음에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내 글 중에서 어떤 글에 반응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반응을 많이 하는 쪽으로 내가 글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의 과정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올리면 검색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내가 올린 그런 내용을 읽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비즈니스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도 되게 이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되게 아무리 이미지나 뭘 한다 하더라도 글쓰기는 거의 들어가요. 이 대부분의 과정은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글을 올리거나 누구하고 소통을 할 때 요즘에 좀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트렌드. 요즘에 관심사가 뭔가.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올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올리면 좋다. 그래서 여전히 소확행은 사람들 관심이 많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 우리가 거창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꼭 돈과 명예, 권세 이런 것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녀들은 어디 이제 만나면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이런 데 보면 손주들 사진 올리는 분들도 많고, 어디 가면 손주 얘기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들 얘기, 손주 얘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99% 아들 얘기, 손주 얘기 있으면 내 얘기도 1%라도 좀 하셔요. 내가 없잖아요. 나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차 한잔 마시면서 어디 산책을 하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는 거.
그래서 그 쌓아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그래서 한때 이제 행복지수 1위였던 덴마크에서는 이제 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느긋하게 즐기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도 느긋하게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그리고 많이 투자하는 분야가 어디냐 했더니 여행, 음식, 먹거리, 의류, 패션, 화장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여행 프로그램 아니면은 먹방이 차지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거에 관련된 그 콘텐츠를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바뀐 게 코로나를 통해서 키오스크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든 뭐든 그 직원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들어가면 키오스크에다가 뭐 해가지고 돈 내고 주문하고 뭐 그냥 뭐 퇴식구에다 놓고 나오는데요. 뭐 가도 그가 어서 오세요, 잘 드셨나요? 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 지금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서 그런데 밥 먹으러 나왔더니 뭐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키오스크만 갔다 왔다. 어쩔 때는 또 병원을 가도 간호사들은 저기 있는데 키오스크에다 딱 한 다음에 나와서도 결제하고 거기서 처방전 해가지고 간호사하고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그게 이런 추세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럴수록 우리가 사람 냄새 나는 뭔가 교류를 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저도 지금 96년도에 제가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요, 96년도.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소용이 없어요. 뭐 관심들 가질 때 해야 돼요. 너무 일찍도.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은 이게 컴퓨터 소프트웨어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이거저거 검색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내가 누가 그걸 찾을 때 그걸 꺼내서 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챗GPT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어떤 저서를 내거나 논문을 쓰거나 100% 혼자 생각을 다 쓰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레퍼런스를 찾아보죠.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보고 하는데, 자, 5번, 10번 찾아보고 써도 대단한 건데, 챗GPT는 여기 올라와 있는 거 모든 거를 검색하잖아요. 이거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자, 콘텐츠는 원소스 멀티 유즈 원칙으로 기획하자. 원소스 멀티 유즈. 그러니까 이것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월요 합동 세컴 정도만큼 멋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내가 만든 거를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뼈지? 무슨 뼈 갖다가 사고 무슨 모아가지고 살도 먹고 막 한번 끓여서 먹고 또 구워 먹고 구워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내가 글자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잔뜩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또 떼가지고 저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이미지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블로그에 올렸던 걸 또 단톡방에 링크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든 거를 여러 번 이용을 하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만의 시선이다. 자신만의 시선. 사실 수필을 여러분들도 이제 시나 수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필을 무슨 전문가가 잘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에피소드는 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일상을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요, 뭐 어느 여행지는 뭐 하는 겁니다. 어느 요즘은 뭡니다. 이런 재미가 덜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겪은 일, 뭐 하는 건 다 재밌어. 이 사람 것도 재밌었는데 또 저 사람이 올려도 또 재밌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신만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만의 특히 그 블로그 콘텐츠, 블로그나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잘 올릴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다 올려놓으면 다른 SNS에 쉽게 유통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는 조들 뭐냐면 내가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링크 시켜도 돼요. 링크하고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정보 나와 있는 걸 내가 검색해가지고 짜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짜맞춰서 큐레이션만 잘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만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내 일상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남들이 해놓은 거 좀 짜맞춰서도 올려도 되고 다만 어디 거 할 때는 링크를 시키거나 어떤 걸 가져왔을 때는 옆에 레퍼런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시비는 잘 안 하겠지만 좀 저작권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는 설치와 구성이 간단해요. 자, 블로그를 안 한다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 가입하면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어요. 개인 블로그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뭘 안 올려서 그렇지 블로그는 있다. 자, 거기에 글을 올리면 글을 올리는 버튼, 사진을 올리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글을 올리는 방법 1분 안에 끝나죠. 사진을 올리는 방법 1분 안에 끝나요. 2분이면 여러분들 다 올려요. 사실은 올릴 거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컨셉.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자, 핵심 키워드로 만든 문장이 검색에 더 잘 노출돼요. 제가 이제 갑자기 좀 달라져요. 사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시를 쓸 때는 좀 함축적으로 멋있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을 쓸 때 삶이 지루하거든 섬으로 떠나라 너무 멋진 말인데 블로그에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제목 안 쓰는 게 좋아요. 누가 검색해서 들어와 내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는 되게 도보 여행을 좋아할지 지리산 여행을 갈지 남해바다 여행을 갈지 부산 여행을 갈지 자전거 여행을 갈지 이렇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가 들어간 문자를 넣어서 제목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스토리도 중요한데 아오모리 사과 이야기를 보면요. 91년도에 태풍으로 아오모리 사과가 90%가 다 낙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죠. 그날 그의 사과 농사를. 그런데 자 나머지 10%는 태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다 해가지고 10배 높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 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워낙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글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종이를 뒤집어가지고요, 고쳐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고쳐 써줬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물어봤죠. 도대체 어떤 것을 한 것이냐 그랬더니 아까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뜻은 같지만 다른 말을 썼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글은 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 뜻은 같은 정말 평범한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글을 올릴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거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표현하면 좋다. 이야기하듯이 편안한 느낌으로 쓰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듯이 쓰면 된다. 그다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과정을 보통 저도 이제 등단 시인인데 시를 쓸 때도요 지나가다가 어떤 거는 우산 들고 비 맞고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때 써요. 대충 한 다음에 와서 다듬으면 돼요. 다듬다 보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 셔틀버스 출발 시간에 늦지 않으려다 휴대폰을 불집했다. 이것도 많은 재료를 썼어요.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늦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을까? 뛰어가다가 거기다가 조금 매끄럽게 한다면 정신없이 뛰어간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자. 사인은 한마디로 말해 강남스타일 노래 한 곡으로 월드스타가 되어서 한마디로 출시했다. 한마디로가 굳이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강남스타일들은 노래인 듯 알아요. 노래라고 안 써도.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빼고 한마디로는 앞에만 하나 쓰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문장이 길수록 좀 힘들어 지루해요. 그래서
자, 문장이 이렇게 문장만, 자, 글자만 하니까 이렇게 길죠. 잘 안 읽어요. 막 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런 문장을 세 문장으로 한 다음에 사진을 넣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읽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자. 내 목표는 1등이 되려고 한다. 요거는 주어가 나는이고요. 내 목표는 하면은 된 것이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치시키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여러 개면 1등을 하려면 교과서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수업은 듣지만 교과서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거나 1+1 가면 안 되고 이거를 교과서는 꼼꼼히 읽고 수업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